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금일은 10월 1일 공휴일이고요. 오전 중에 영상을 녹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전 9시 반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제 급락이 심했던 니케이 지수를 좀 보고 있는데 기술적 반등이 살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본 새 총리가 바뀌었다는 소식에 그 총리가 금리를 인상시키겠다는 그런 암시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일본 시장에서는 뭐 불안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니케이 지수가 마이너스 4% 정도 빠지는 부분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만큼 중요한 시장이 이제 일본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규모도 크고요. 그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니케이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장 초반에는 괜찮다가 9시 반 이후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코스닥과 코스피가 마이너스 1% 이상 빠지는 그런 부분을 보여줬는데요. 대부분 반도체 영역뿐만 아니고 일부 개별주, 그 다음에 전쟁 관련주, 해운 관련주, 이런 관련주들을 제외한 나머지 테마주들, 뭐 관련주들은 일본 지수와 마찬가지로 하락이 급격하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니케이 지수가 1% 정도 올라오고 있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일 10월 2일 우리 국내장에서는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뭐 이런 뉴스 하나하나 거리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거기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8월, 9월 유튜브 종목을 올리면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들, 매매했던 종목들을 좀 복귀를 좀 해봤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상승 수익 마감 처리가 됐고, 뭐 손절한 종목은 저하고는 좀 맞지 않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이제 손절이 나갔던 부분이고,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현재는 알서포트, 그 다음에 나노팀, 최근에 매매를 했었던 하나마이크론과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피델릭스는 반도체 관련주인데 하나마이크론은 삼성전자에 관련된 삼성전자의 실적과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올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 피델릭스는 반도체주긴 한데 완전한 테마주로 중국 자본의 역할이 좀 큰 그런 종목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두 개의 종목은 뭐 전기차 화재 관련주, 그 다음에 재택업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답답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알서포트나 나노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장에서 큰 힘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하락률이 큰 건 아닌데 슈팅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이너스 한 1% 2%대 정도 되면은 손절 처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알서포트는 좀 그 기회를 잃은 것 같습니다. 제 평균 단가가 3,190원인데 3,170원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까 했는데 그 타이밍을 좀 놓쳐버리니까 오늘 어제 같은 장에서는 또 3,100원까지 빠지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더라고요. 일단은 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두고 대응을 하겠지만은 또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면 수익을 챙기지 않더라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전가 인근이면 잘라내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순환매를 좀 빠르게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9월 달은 시장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를 좀 반복하면서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 중장기 종목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은 좀 상심이 크셨을 건데요.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타이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하락이 나왔으면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모멘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뭐 삼성전자가 최근에 보면 뉴스거리에 보니까 평택 공장이 뭐 3분의 1만 가동되고 나머지는 가동되지 않는다, 이런 뭐 악재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작년 대비해서 최대 흑자가 나왔다, 그중에 반도체가 최대 흑자다, 이런 기사거리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안 좋은 기사거리가 났다가 또 어떤 날은 좋은 기사거리가 났다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매번 앞 영상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욕심을 좀 버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잘해서 분할 매수만 잘하고, 또 매도를 할 때도 분할 매도로 잘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잃지 않는 매매에 가까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스스로 케어를 하셔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좀 앞전에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테마주를 매수할 수 있는 자본금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또 선별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 매수를 한 종목은 아니고요. 내일 10월 2일 수요일 날 제가 장 초반에 매수를 할 종목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매수를 한 종목 비중에 100%를 다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장 초반에 매수를 해서 짧으면 10월 5일까지,
좀 길면 10월 15일까지 들고 가볼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스탑로스를 5에서 10% 걸어놓는 건 당연하겠지만 5에서 10% 사이에 스탑로스가 안 나오더라도 꾸준하게 15일까지 10월 15일까지는 모아갈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의 테마는 종목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뷰티 스킨 K뷰티 관련주입니다. 요즘에 K뷰티가 아시아 시장,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시장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뷰티 스킨 같은 경우도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10월 6일까지는 중국 국경절입니다. 중국 국경절에 중국 사람들이 K뷰티를 지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테마적인 성격 때문에 어제도 뷰티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뷰티 스킨은 상승이 따로 나오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국경절이 6일까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뷰티 테마가 한 가지가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또 뷰티 관련 전시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가 또 이겨져 있고 10월 15일에는 K뷰티 전시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K뷰티에 관한 테마가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뷰티 스킨에 대한 테마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 종목을 매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검색기에 뜬 종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매수 자리에 왔다. 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에 이 검은색 선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이 상단의 검은색 부분은 중파동과 소파동을 둘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은색 선 추세대가 중파동 추세대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중파동 추세대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자, 이 부분이 한 번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가 이 언덕 부분을 뚫고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 이 언덕 부분을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실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대에 이 부분을 제가 주의 깊게 끄어놨고요. 그래서 현재의 하단 부분은 지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단 부분은 계속적인 하락이 이어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삼각 수렴이 되고 있는 형태죠. 이 삼각 수렴이 되고 있는 형태에서 이제 갈 길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부분 가량에서 상승으로 가느냐 아니면 밀리느냐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상승 기류로 갈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점까지 우상향으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강한 매집봉이 출현을 하면서 거래량이 동반이 됐고 제가 좋아하는 자리인 장기 이평선에 112일선과 61선의 중간 부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에 정확하게 들어왔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정배열에서 장기 이평선의 정배열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224일선과 112일선, 61선 이런 부분이 역배열로 되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트의 추세대를 좀 돌린 자리 그리고 매집봉이 출현한 자리 이런 자리에서의 112일선과 61선의 매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소파동 추세대는 이 중파동 추세대와 소파동 추세대의 상단 부분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아랫부분, 이 소파동 추세를 봐주신다면 계속 줄곧 쪽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우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 변곡점 부분에서 강한 힘이 유입이 되며 매수세가 유입이 됐죠. 그리고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는 220선, 224일선도 터치를 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빠진 모습인데 61선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지금 매수를 하진 않았지만 수요일부터 모아갈 예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할 예정이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조금 그 61선을 밀리더라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월 15일까지는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평균 매수 가격만 잘 모아가게 된다면 최소한 이 224일선까지의 슈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제가 조율을 하겠지만 5에서 10% 사이에 스탑로스를 걸어 놓겠지만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뭐 3% 5% 내에서도 끊어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수익 구조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택하게 됐고 내일부터 매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손절 라인은 좀 두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선의 하단이죠. 그래서 이 손절 라인을 좀 하단 좀 넉넉하게 두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라인에서 손절 라인은 14,000원 가량이 되겠는데요. 14,000원 가량을 두게 되면 마이너스 20%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깊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21선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돌려지고 21선이 방향을 위로 틀었는데요. 그러면 이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 21선과 61선을 크로스하게 될 거고, 만약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 다시 한번 방향 자체가 이런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이 21선 올라오는 21선을 기준으로 제가 현재 기준으로는 한 15,000원 선 정도가 되겠네요. 이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뷰티 관련주 뷰티 스킨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공휴일입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